자,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확인 좀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축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무승부 무리해서라도 좀 갔어야 했나. 국내 무승부는 따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파리 경기 보려고 이제 버티다가 못 봤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미 0대3으로 지고 있어가지고, 그 노르웨이 프렌도 그렇고, 다행히 노르웨이 그 어디냐, 그 오슬로가 이제 극장골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다행이었지. 어쨌든 또이또이 됐습니다. 저는 어제 고베당이랑 무승부도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이번 주에 더 잘 해봐야죠. 해서 월화는 축구가 없어요. 그니까 이제 그 동아시안컵 말고는 없기 때문에 화요일 날 수요일부터 경기가 꽤 많습니다. 수요일 날 일단 뭐 승무패 2월 된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 미추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 경기 그때 한 10경기 되나? 그 컵 대회 일본 FA컵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미축해서 그거를 합쳐서 이제 물론 그 대부분이 승무패가 미축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보통 오전에 가려고 했지만 그 수요일만큼은 좀 방송을 일찍 켜서 저녁 것도 하고 하는 김에 그 다음날 오전 것까지 같이 해서 아마 같이 구매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날 되니까 또 막 언어보도 바뀌고 이 배당도 좀 바뀌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게 낫겠다 싶고 좀 아쉽습니다. 그냥 갑자기 미축 얘기하니까 그 전에 이제 아쉬웠던 게 생각나서 배당을 그 올랜도만 이겨줬어도 뭐 손해는 안 봤을 테고 했을 텐데 예. 샬럿이나 이제 필라를 잘 잡고도 이제 예. 결국 조합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나마 저거 하나라도 적중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축구 연패는 끊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이브하고 니오넴 경기인데 제가 뭐 일야를 거의 뭐 되게 오랜만에 가거든요. 어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차피 그렇다고 제가 뭐 배구나 농구 쪽을 요새는 그나마 농구도 MLB 뭐 예전에야 농구나 이제 배구 같은 것도 했지만 아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뭐 기본 점수대가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43점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갔으면 가겠는데 물론 혹하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일본, 필리핀 그리고 호주, 레바논에서 뭐 프렌을 잡든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봐봐야겠어요. 한번 예측을 해보고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세이브 니오넷만 단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봤는데 세이브가 득점이 되게 저조하더라고요. 주니치 야쿠르트 센트럴에 있는 걔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퍼시픽에서는 가장 이제 득점이 낮고 홈런도 가장 낮은 걸로 봤거든요. 어쨌든 리오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승패도 그렇고 득점 홈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선발 투수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세이브가 홈에서 그나마 성적이 해볼만해요. 홈 성적이 나쁘진 않다. 원정의 니오넴이 성적이 좋긴 합니다. 원정이랑 홈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니오넴은. 자,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니오넴이 5경기 중에 4경기를 잡았어요. 홈 원정 포함. 냉정하게 홈 원정으로만 보면은 뭐 세이브도 라쿠텐을 이겼기 때문에 연패는 벗어났고 니오넴도 3연패 끊고 이제 연승 중이라 뭐 니오넴이 살짝 조금 더 좋은 정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성적이나 뭐 득점 홈런 다 니오 뭐 지표는 그렇습니다. 지표는 그렇긴 한데 뭐 배당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1.65에서
근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오버가 상당히 이제 기준점이 낮잖아요. 투수들이 워낙 잘 던지기 때문에 방어율도 좋고. 제가 그때 중간에 한번 했을 때는 그게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야구를 안 간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기준점이 4.5. 우리 국내 야구에선 4.5가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뭐 일본은 워낙 그러기 때문에 일단 4.5 기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의 스미다. 스미다 치히로. 일단 13경기에 95이닝.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1.7 정도 되는데 피홈런이 5개밖에 없어요. 역시 일본인 투수들은 피홈런이 좀 제 그때 분석했을 때 기억도 적긴 했거든요. 그리고 탈삼진 볼넷 비율이 괜찮고. 그래서 최근 이 일본 투수들이 잘 던지는 투수를 보면은 또 이닝 수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 30이닝 막 넘고 그러는데 5경기 기준. 최근에 이제 35이닝과 3분의 1 던지면서 피홈런 3개. 뭐 안타가 거의 이닝 수랑 비슷하긴 하지만 삼진도 이닝 수만큼 잡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방어율이 2.55. 최근에 무실점 경기는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원정의 니오넴, 타츠코타 7경기밖에 없어서 사실 경기 수가 거의 2배 정도 많죠. 이닝 수도 거의 2배 차이 나고. 근데 평균 자책점이 1.14입니다. 조금 더 낮긴 해요. 낮긴 한데 피홈런이 2개라서 사실 2배 차이인 거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탈삼진 볼넷 비율도 어차피 2배 이상 던진다고 보면은 이것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닝 수도 비슷하긴 한데 피홈런이 하나였고 안타가 아까 말한 세이브 투수보다 적습니다. 조금 더 적어요. 최근에 라쿠텐한테 이제 10개 맞은 게 크지 그거 빼면은 사실 더 적습니다. 그거 맞고도 최근 흐름은 더 좋다. 뭐 피홈런도 그렇고 그리고 삼진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방어율이 어쨌든 최근 5경기 2.55입니다. 그 세이브 홈 투수는. 근데 니오넴은 1.31. 즉 최근에 그 무실점 경기도 뭐 2번이나 있었고 물론 뭐 아주 최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있었다. 그리고 라쿠텐전 빼면은 사실 그때 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이브전 9이닝 1실점 했더라고요. 6월 말에. 그래서 니오넴 상대로 어쨌든 8이닝 그때 토요일 뭐 겹치진 않는데 그때 8이닝 2실점 했기 때문에 둘 다 세이브 투수는 니오넴 상대로 잘했었고 그때 승리를 챙겼고 지금 니오넴 투수도 세이브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각각. 그렇게 만나는데 박빙의 승부 예상돼요. 4.5를 왜 준지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4.5를 줬다고 하더라도 가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왜냐면 지금 뭐 최근 5경기의 그 득점 비율을 보면은 5대1, 1대5, 2대2, 5대1. 뭐 니오넴도 뭐 13대1도 있었고 물론 그 정도 날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뭐 다 4.5 이하만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거는 다 넘어선 점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투수전이라 하더라도 뭐 9이닝까지 풀로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투수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1회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 봤을 때 그때도 뭐 선발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때 한참 일본 야구 갈 때도 누가 봐도 투수전이다. 그래서 그때 5.5 기준이었나? 무조건 언더를 받고 배당도 당연히 언더가 낮았죠.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1회부터 막 3점 내주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점을 안 할 것 같은 투수가 갑자기 1회에 그러니까 1회만 잘 넘기면 대부분 이제 예상대로 이제 많은 득점이 안 나는데 오히려 일본 야구는 제 기억엔 1회에 많이 예상외로 점수가 났던 적이 많아서 1회를 잘 넘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보면 낮은 언더 쪽을 바라보거나 방어율이 훨씬 더 좋은 투수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쪽
팀의 승리를 가면 1회에 꼭 얻어 터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팀 선발 투수가 워낙 방어율이 좋기 때문에 4.5 기준 언더를 노려봐도 되겠지만, 이게 여러 경기를 겹쳐가는 거면은 사실 갈만합니다. 물론 언더 배당만 단폴로 가더라도 1.9예요. 가볼만 하죠. 거의 2배에 가까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5.5면은 조금 더 갈만한데 4.5라서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둘 다 무실점을 계속했던 게 아니고 최근에 뭐 소프트뱅크전 3실점도 있었고 리오nem전 이기긴 했지만 2실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리오넴 투수는 최근 라쿠텐전 3실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5실점이지만 자책이 3실점이기 때문에 결론은 단폴로 갈 때 언더는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당연히 그러면 세이브 홈이니까 2.5 프레임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그것도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오넴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단폴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축구의 무승부 배당 1점 차. 당연히 투수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당도 낮아요. 오히려 무승부 쪽이. 그래서 그렇더라도 저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이거 어차피 단폴로 갈 거기 때문에 1점 차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1점 차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다. 뭐 더 볼 게 없어요. 제가 어쨌든 야구는 투수 위주로 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가긴 합니다. 더 세부적인 걸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뭐 제가 야구를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축구 2경기죠. 동아시안컵.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하든가. 근데 이제 결국 경기를 보거나 뭔가 이제 중독이잖아요, 이게. 계속 가던 버릇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토는 한번 이제 하게 되면은 마치 이제 뭐 흡연하는 사람이 이제 자꾸 이게 금단 현상으로 인해 뭐 담배를 피듯이 뭐 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이제 그거죠. 이제 습관. 그 머릿속에 이제 그런 뭐 도파민 그런 걸 해야 이제 그런 거에 그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안 가면 불안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 있다. 어떤 경기든. 근데 그걸 너무 자주 가거나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경기 외적으로 어제도 이제 그 쪽지 발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인천이 틀리면 해외 축구만 따로 갈 수도 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마감 시간이 앞전에 있는 거랑 이제 그 같이 마감이 돼버려서 더 이상 못 가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앞에 거 뚫렸다고 뭐야 뒤에 거 맞을 것 같은데 해서 앞에 게 맞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어제 인천전처럼. 근데 만약에 어제 인천이 틀렸어 봐요. 근데도 갈 생각은 없긴 했어요. 솔직히 인천이 틀리더라도. 근데 인천이 틀려서 그 뒤에 거라도 적중을 시켜야겠다 해서 또 뒤에 거 갔으면 2배로 틀렸겠죠. 오히려 인천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계속 이제 마이너스만 되는 거죠. 해서 뭐 안 갈 순 없고, 그러니까 조절해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이 이겨준 게 어찌 보면 덜 손해 보게 했다. 인천이 이겨줘서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차 하더라고요. 이미 손 떠난 건 어쩔 수 없다 해야지. 그렇다고 배당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2개 해봤자 2.2배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선 금액을 더 높여서 가야겠죠. 그러다 보면 손해에 손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들쑥날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8월부터. 8월에 돼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8월 중순에 개막을 하기 때문에 6월부터 미리 지금 7월부터 미리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해 놓고 주말만큼은 뭐 평일은 이제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주말만큼은 시간을 고정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주말만큼은 웬만해서는 다른 걸 안 하고 오로지 해외 축구에 좀 몰입하는 걸로 해서 해외 축구 시간이 정해지면은 당연히 낮 경기 시간도 정해지겠죠. 그래서 낮 경기는 좀 가볍게 가고 해외 축구 위주로 해서 좀 그렇게 해서 그 해외 축구가 개막을 하면은 아예 그 뭐지? 그 전에 건 아예 리셋을 시키고 해외 축구 때부터는 아예 그걸 만들어야겠어요. 그니까 그 뭐지?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금액들을 이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뭐 어떨 땐 뭐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랬다가 그러니까 적중할 땐 적게 가고 틀릴 때 많이 가고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아예 그냥 뭐 무리해서까지는 아닌데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 수준에서 거의 크게 차이 안 나게 오차가 나도 뭐 한 뭐 1, 2만 원 정도 차이 나게 해서 거의 꾸준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높은 것도 똑같이 간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3, 4배면은 뭐 풀배팅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뭐 고배당 뭐 10배, 20배 간다 하면은 그만큼 이제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어쩔 때는 또 뭐 자신 없다고 해서 이제 낮게 가니까 애초에 그런 거는 뭐 낮 경기 그런 경기들은 뭐 고배당 위주로만 가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뭐 꼭 해외 축구가 주력이긴 하지만 낮 경기라도 괜찮아 보이면 그냥 2경기만 가서 이제 풀로 때리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축구 주력이라고 해서 해외 축구 틀려. 낮 경기가 맞았네? 근데 금액을 적게 가서 적중돼도 손해야. 그러니까 좀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8월부터는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좀 계획을 세워보고 공지에 그때 가서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공지를 박아놓고 그리고 지금 뭐 구독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뭐 구독 전용 그 뭐 분석 결과를 따로 올리든가 아니면 그렇다고 구독 전용 조합만 주기도 그래요. 그래서 뭐 구독에는 고배당 조합만 올리든가 후원 조합에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후원 조합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가든가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그 예전에 제가 도전 미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좀 다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은근히 재밌거든요. 도전 미션이 하는 사람도 할 맛이 나고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할 만하고 그거를 이제 도전 미션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니까 이제 그 예시를 드는 거죠. 특정 배당을 이제 해서 그 배당만큼 이제 뭐 거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20배 오늘 20배를 뭐 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적중을 시켜보겠다 해서 뭐 고배당 원하시는 분들 해서 그것만 이제 따로 개수를 받고 실패하면 그냥 돌아가고 적중하면 뭐 성공으로 누르고 그런 식으로 좀 이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재미적인 요소를 왜냐면 이제 어쨌든 축구도 그냥 보면 재미없고 걸어서 이제 자기 응원하는 팀 뭐 돈도 따고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전 미션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전 미션 자체가 손해예요, 손해. 그 분석하는 BJ 입장에선 당연하죠. 후원에서 뭐 틀릴 때도 있고 적중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예전 생각처럼 뭐 모든 후원을 도전 미션으로 받겠다 이건 아닙니다.
기존의 후원 조합은 그대로 가되 어, 도전 미션을 추가해서 넣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전 미션은 장점이자 뭐 장점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단점이 있죠. 무조건 생방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생방 때 못 오면 그걸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생방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생방이 끝나면 신청할 수가 없고, 생방이 끝나더라도 24시간 걸어 놓으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방송이 꺼져도. 그래서 방송 켜서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적중을 만약에 시켜서 도전 미션 성공을 안 누르면 자동으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성공 여부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활용해 보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리그 초반에 분명히 경기들도 많고 할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죠. 이번 25, 26 시즌은 웬만하면은 무리 안 하겠다. 예전에 뭐 많이 갈 때는 기본적으로 4폴, 5폴도 위주로도 갔고, 그걸 최근에 줄여서 이제 2폴, 3폴로 가는데, 축구도 보면은 오히려 3폴도 안 갈 수도 있어요. 2폴을 어떻게 잡냐면 그러니까 배당 높게 잡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나오게끔, 지금 보시는 저 정도의 3.5배를 잡으려면 저 정도의 배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약간 주력감으로 잡는 거고, 배당을 좀 높게 잡으면 이제 2배 이상짜리들, 뭐 2.3, 2배에서 한 2.5 사이, 이렇게 2배 잡으면 한 5배 나올 수도 있거든요. 4배, 5배. 그렇게 해서 2순위로 만들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경기 수도 2경기라서 부담도 없고 확률도 더 늘어나고, 조금 배당이 낮다 싶으면 한 경기 끼워서, 저거보다 배당이 낮으면 한 1.5, 1.7 요 정도 잡으면 아마 3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3배를 나오기 위해서 뭐 1.5 정도 더 끼워 넣거나 그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항상 어려워요, 조합 짜는 게. 그래서 항상 오래 걸리는데, 뭐 이번 시즌은 해외 축구는 미리미리 좀 짜고 그 시간도 정해 놓으면은 어쨌든 그 시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분석을 하고, 좀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30경기 하면은 일일이 방송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분이 그냥 중요한 경기만 해도 될 것 같다, 뭐 불필요한 경기는 넘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 경기가 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분석을 하고 오면 확실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고 오는 쪽으로, 그리고 조합도 미리 다 짜고 오는 쪽으로 하면은 방송 진행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해외 축구부터 적용을 무조건 할 생각인데, 해외 축구 시작하면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내 축구나 아니면 일본 축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적용하면서 한 달 동안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8월부터 딱 고정 시간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뭐 7월부터 슬슬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7월 말쯤에 도전 미션도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서 이제 뭐 시행착오 뭐 요런 건 좋고 요런 건 나쁘다 해서 피드백 받을 건 받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정해놔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은 확실히 정하고 평일도 웬만하면 정할 텐데,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공지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거는 일단은 뭐 다시 유튜브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세이브 니오넴 경기죠 오늘. 어딘가요가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차피 나가셔서 일단 1점 차는 뭐 어디가 이겨도 1점 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이크 끈 건 아니죠. 저번에도 한번 마이크 끄고 혼자 얘기한 적이 있어서 가끔씩 마이크를 꺼둘 때
모르고 안 키고 혼자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앞에 분석한 것도 이제 막 다시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추천 눌러주세요. 뭐 나중에 이제 배비 신청도 할 예정이니까 배비 조건은 다 됩니다. 뭐 기존에 이제 예전에 다 그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동점률. 동점률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고정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동점률도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 동점률이래. 그 시청자 수. 동접 시청자 수.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구 가실 분들만 가세요. 저는 아마 뭐 굳이 농구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르니까 야구 한 1점 차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언더가 됐든 1점 차가 됐든. 그렇다고 이제 둘 다 가는 건 비추입니다. 둘 다. 뭐 배당이고 뭐 전체적으로 노리면 1점 차가 가장 좋고, 언더는 4.5라 좀 빡셀 것 같아요. 이러다 1루에 3점이라도 나면은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1점 차는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는 있잖아요. 야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점 차가 6월 초에 진짜 이제 막 그때 5번 연속이었나? 한 조합씩만 가도 적중했는데, 최근에는 뭐 2조합도 적중되고, 축구 무승부보다 오히려 뭐 무잡으려면 야구 1점 차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MLB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번에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MLB도 중간에 축구가 없을 때, 해외 축구 전까지는 조금 해보겠다. 그래서 83회 차는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뭐 MLB가 없긴 하지만 축구가 많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적중하시고, 어제 뭐라도 건져서 다행이다 그나마. 그래서 노르웨이 리그 적중한 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무승부랑 뭐 잘 했다가 이제 언어부에서 틀려서 그런 건데, 그 KFUM 오슬로, 여기 오슬로 팀인데 극장골이었죠. 다행이다. 봤으면 아주 저는 이제 경기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스코어가 이제 그 제가 결제한 데서 이제 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마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해서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동아시안컵 있기 때문에 내일 낮에 올게요. 내일 낮에.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동아시안컵이 보니까 잠시만요. 언제 있는지 봐야겠다. 내일 4시에 있네. 4시. 중국 홍콩이. 그리고 한국 일본이 7시 한 7시 좀 넘어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1~2시 정도에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늦어도 2~3시 안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지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올게요.